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9일입니다. 법인 파산 절차 기간,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영상도 많지만 다른 로펌들, 다른 변호사님들 영상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법인 파산을 했을 때 작은 규모의 회사부터 외감대상 이상 기업, 그 다음에 강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될 수가 있죠. 파산 신청하는 회사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법인 파산 선고 판결문 하나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조그마한 회사예요. 조그마한 회사인데 뭐 하는 회사냐면은 레저용품, 스포츠용품, 여러 가지 자파류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목적 사업을 가진 중소기업입니다. 비상장 법인이에요. 그리고 자본금은 1억이고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인에 관련된 세금이나 사대보험료 이런 것들이 체납됐을 경우에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2차 납세, 2차 납부 의무가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이렇게 100%씩 가지고 있는 게 안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지분 구조는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대표이사가 한 49% 가지고 8천 이내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지분을 쪼개놓는 것이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세금과 4대 보험료 이런 준조세 관련해서 개인이 책임지는 범위가 없거나 아니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분 구조를 좀 처음에 법인을 설립했을 때 잘 짜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자산이 5,4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부채는 9억 4,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회사가 어려워진 사유는 중국산 유사 제품들이 이제 덤핑으로 들어오니까 알리 어댑터 그거 하고 천무, 테무 이런 것들, 그런 데들에 그냥 가격 덤핑으로 중국이 하니까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이제 거기를 버티기가 힘들고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파산 판결문을 보면은 어느 법원, 그 다음에 재판부, 그 다음에 사건 번호, 신청인은 법인이죠. 그리고 이제 판결 선고 일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산 선고는 시간까지 적습니다. 시간까지. 왜냐하면은 파산 선고 이전과 이후에 법률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까지 적습니다. 자, 첫 번째는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한다. 채무자 누구죠? 법인이죠. 법인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한다 일단 하고, 요 케이스는 이 사건 파산을 간이 파산으로 한다 이렇게 판결문을 적혀있어요. 2항에. 간이 파산은 별거 아니에요. 자산이 5억 미만이면은 간이 파산이라고 절차로 갑니다. 이건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 좀 절차를 신속하고 간이하게 빨리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이 파산이 잘못된 건 아니지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항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요.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어떤 자산과 부채와 관련한 관리 처분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 관제인이 그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관련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고, 근데 파산 관제인 임기는 요게 지금 파산 선고가 2024년 12월 5일이거든요. 지난주거든요. 근데 파산 관제인 임기를 넉넉히 잡아놓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넉넉히 잡아둬요. 왜냐하면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채권 신고 기간은 보통 파산 선고일로부터 한 2주 정도 부여됩니다.
이게 2024년 12월 5일 16시, 오후 4시에 파산 선고가 된 건데, 여기서는, 이 사건에서는 채권 신고 기간을 2024년 12월 27일로 까지로 정해놨습니다. 요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돼요. 예. 물론 뭐 뒤에 신고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 및 장소를 1월 17일, 2025년 1월 17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신고, 파산 선고와 채권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채권자들한테. 들어오면 파산 관제인이 이 채권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존재한다면 액수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채권 조사를. 그 결과를 이제 제1회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 관제인이 보고를 합니다. 예, 보고를 해서 이제 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자리에서 이의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7항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정해놨는데, 이게 뭔 말이냐고 거의 다 물어보세요. 이거는 파산 관제인이 이 파산 절차를 끌고 나갈 때 돈을 써야 되잖아요. 재산을 팔거나 수수료를 내거나 세금을 내거나 뭐 이럴 때 300만 원까지는 허가 안 받아도 되고 300만 원 이상을 쓸 때는 허가 받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법인파산 절차는 일단은 신청서 작성해야겠죠. 신청서 작성하는데 3, 4주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접수하고 나서 중간에 대표자 신문이 있어요. 대표자 신문. 채무자 신문. 채무자 신문은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신문 질의사항을 보내요. 그러면 변호사가 작성하고, 이제 각 회사별로 이제 특이사항 같은 거는 회사가 아니까 회사가 정해져서 그 기재를 해가지고 주고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 만나서 이제 질의하고 답변하고 진술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가 나죠. 예, 채권 신청서 준비 기간 3, 4주. 파산 선고까지는 통상 1개월에서 1개월 반, 아무리 늦어도 그 사이에 파산 선고 결정이 나요. 그리고 나서 채권 신고 기간은 파산 선고일로부터 2주 내지 3주 정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채권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파산 관제인이 채권이 있나 없나, 아니면 액수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제1회 채권자 집회는 좀 더 넉넉하게 거의 한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뭐 보통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가 되면 동시에 대표이사는 대표직에서 상실되고, 파산 관제인이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청산 업무를 하는 주체로 들어가는데, 이때 파산 관제인이 파산 선고일부터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시켜요. 막 파는 거야. 팔아가지고 막 현금을 해요. 현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배당할 거 배당하고 변제할 거 변제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계산보고 집회라고 하는 2회 집회를 엽니다. 이때는 대표자 출석할 필요 없어요. 1회 채권자 집회 때는 대표자 출석해야 되는데, 이 계산보고 집회할 때는 대표이사가 출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자산이 있었는데 얼마에 팔았고 얼마를 변제 배당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계산보고 집회. 그리고 나면은 법원에서 법인파산 종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법인 파산을 신청한 회사가 자산이 없어요. 현금화할 자산이 없어. 거의 뭐 깡통이야. 그러면은 배당하고 변제할 재원이 생기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배당 절차, 변제 절차가 생략이 되겠죠. 그렇게 끝나는 경우는 법인파산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법인의 어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별로 없는 경우는 좀 가급적 빨리 끝나요. 보통 이제 한 1년, 빠르면 10개월, 보통 1년, 아니면은 1년 2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고, 배당을 해야 되고, 변제를 해야 될 자산이 있다 그러면 그게 팔려서 현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재산이 빨리 팔려가지고 현금이 빨리빨리 되면 빨리빨리 배당하고 변제할 거니까 절차가 빨리 끝나는데, 재산이 안 팔리는 경우에는 팔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제 사건 중에는
그 부동산, 법인이 부동산 뭐 100억짜리 이거 4억 가지고 있고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팔려야 되잖아요. 안 팔리면 팔릴 때까지 하기 때문에 3년, 4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죠. 이 보험파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대표이사는 보험파산 선고 결정 받아버리면 대표이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이 얼마에 팔렸고 얼마에 변제되고 배당됐는지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이거 언제 끝나는지 상관없어. 언제 끝나는지 관심 있는 거는 변호사만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끝나면 배당 절차를 거친 종결 결정이나 배당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깡통 회사의 보험파산 절차의 폐지 결정이나 판결문이 변호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건데, 이렇게 특별하게 자산이 없는 경우는 통상 한 1년 정도 걸린다.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자산이 있는 경우는 자산의 유형이나 이게 매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파산 절차가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이후로는 대표이사는 이게 뭐 어떻게 되든지 내 회사 재산이 얼마나 팔리든지 이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일 하시면 돼요. 왜냐면 뭐 대표이사가 파는 게 아니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법인 자산을 개별적으로 매각을 하는 거니까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일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죠. 이제 이제 법인 파산 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또 재판이니까 돈 들어가는 게 변호사 보수랑 예납금이랑 송달료인데, 송달료는 채권자 10명 정도 되면은 약 37만원 정도 돼요. 예납금은 지금 서울해상법원 실무준칙 기준으로 하면 100억 미만이면 500만원,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이면 1000만원, 300억 이상이면 1500만원 이상인데, 요거대로 지금 서울해상법원은 절차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수원해상법원, 다른 각급 지방법원도 따라가려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들고, 변호사 보수야, 뭐, 사건 난이도나 채권 숫자나 자산 정리해야 할 분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또 변호사의 경력이나, 경험 능력치에 따라서도 그거는 뭐 따로 협상해가지고 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험 파산 절차, 기간, 비용 이런 거에 대한 제 동영상 되게 많아요. 제 말고도 다른 로펌이나 변호사님들 유튜브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는 파산 판결문 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절차와 기간, 그 다음에 뭐 대표이사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샤워에도 조금 이렇게 뭐 상장 기업이 이제 보험 파산 한다거나 해서 파송을 받게 되면 그런 결정문을 가지고 추후에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